네, 이가람 매니저와 함께하는 Right Now 시간. 오늘은 3월 코스닥의 계절이라는 내용으로 또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2월에도 기대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 생각보다 2월은 코스피에 집중하느라 뭔가 코스닥으로 흐름이 넘어갈 듯 하다가 다시 코스피, 넘어갈 듯 하다가 다시 코스피로 간 느낌이거든요. 근데 3월에는 확실히 뭔가 계절적인 이슈가 있나 봅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볼까요? 저는 계속 이벤트 남자다라고 늘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벤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마 3월 달에 코스닥과 관련된 이벤트가 상당히 많이 좀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벤트 중에 하나는 결국은 수급에 대한 이벤트거든요. 제가 또 가장 좋아했던 게 MSCI 플레이였었고 제가 작년부터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강조드렸을 때 결국은 MSCI에 들어가게 될 거기 때문에 레인보우가 아마 시총이 10조 이상 올라가게 될 거다라고 알려졌었고 오늘자 기준 봤을 때 13조까지 올라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패시브 자금이 붙는다라는 거, 결국은 누군가가 나보다 비싼 가격에 들어올 거다라고 예약을 떡하니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저가 매수를 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는 게 패시브 자금의 이벤트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아마 3월 달부터 연속으로 코스닥 쪽에서 아마 좀 많이 발생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 코스닥에 대한 내용이 좀 될 것 같고요. 자료 함께 보면서 추가적인 말씀 한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건 연기금의 벤치마크에 활용이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개인들의 놀이터였었고 큰 손이 거의 없는 상태였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코스닥에 대한 벤치마크를 연기금적 성과평가, 결국은 성과를 평가하는 게 중요한데 성과 평가할 때 코스닥을 넣겠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는 건 이제 개인들의 플레이가 아니라 코스닥 안에서 한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손인 연기금이 코스닥에 들어온다는 거고 그 정도 규모가 약 한 5% 정도 알려지고 있는데 금액으로 10조 원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월 달 말에 코스닥이 많이 올라갔었을 때 금투자금 들어왔던 그 시기 들어왔던 자금이 딱 10조였습니다. 그만큼은 또 들어온다는 거기 때문에 아마 연기금만 들어와줘도 코스닥 지수가 지금부터 10에서 20%는 충분히 또 올라갈 수 있는 수급적인 플레이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또 그 다음 장을 또 보게 되면 결국 이제 요 연기금 말고도 ETF 자체가 3월 때 좀 많이 상장이 됩니다. 또 액티브 ETF를 가장 잘하고 있는 타임폴리오 액티브 ETF가 또 상장이 되는데 타임폴리오 말고도 삼성자산운용 그다음에 하나 쪽에서도 세 군데에서 아마 액티브 ETF 나올 걸로 지금 좀 알려지고 있어요. 결국 연기금도 들어온다가 되는데 액티브 ETF 들어온다. 결국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액티브 ETF가 들어온다라고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결국은 지금은 코스닥 150 지수가 얼마큼 움직이냐 요게 벤치마크가 되는 건데 액티브 ETF는 코스닥 150보다 성과가 아마 좋게끔 운용을 할 것 같아요. 그렇다는 거는 코스닥 150이 아닌 이 액티브 ETF가 잡을 수 있는 종목들, 결국은 지수를 움직일 수 있고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데 코스닥에 들어와 있지, 코스닥 150에 들어와 있지 않은 종목들이 아마 3월 달에 굉장히 많은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이야 코스닥 150이 많이 움직이고 있지만 지금은 코스닥 150이 아닌데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을 우리가 미리 선점해서 보고 있다면 충분히 더 좋은 플레이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딱 시기 맞춰가지고 그 다음 장을 보게 되면 결국 이제 정기 변경에 대한 이벤트가 열립니다. 3월 달과 6월 달 두 가지가 있는데 3월 달은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가 바뀝니다. 시가총액에 따라서 소형주에 있던 놈이 덩치가 커지게 되면 중형주로 옮겨지게 되고요. 중형주에 있던 게 시가총액이 커지게 되면은 대형주로 올라오게 되는데 여기서의 플레이가 상당히 커지는 게 있고 6월달 같은 경우는 코스닥 150, 근데 코스피 200에 대한 정기 변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흐름 자체가 3월달과 6월달로 이어진다는 거. 그러면 결국은 이번에 중형주에서 코스닥만 봤을 때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올라왔을 때 큰 자금이 더 붙을 수 있고 거기에다가 ETF 자금도 붙을 수 있는 상태에서 4월달, 6월달에 열리는 코스닥 150의 정기 변경까지 들어간 종목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다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유리한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조건이 있는데 그 다음 장에 제가 더 조건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보게 되면 결국 날짜거든요. 이게 3월 달에 한다라고 해서 3월 달이 아니라
정기 변경에 대해서 결국 기준점이 3월달 거는 2월 말까지, 결국 이번 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많이 올라와서 시가총액이 커진 종목이 유리해지는 거고, 여기서 대형주에 편입이 된다라고 3월달에 발표가 나오게 되면 그들이 4월달 말일 날짜까지 기준이 되는 상태에서 6월달에 코스닥 150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3월달과 4월까지 이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미리 샀는데 기관들과 외국인이 나중에 사주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굳이 안 사야 될 이유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아이디어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장은 그러면 어떠한 종목군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느냐를 또 때마침 삼성증권에서 또 열심히 분석을 해놓은 글이 있어가지고 제가 또 인용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보시면 제일 위에가 넌 코스닥 150인데 이건 지금 코스닥 150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라서 향후에 코스닥 100과 대형주와 코스닥 150까지 들어가 있는 종목군이고요. 그 아래는 코스닥 150 종목인 건데 가장 중요한 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제약바이오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봇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3월달 넘어가게 되면 이러한 ETF 자금들과 연기금 벤치마크 이러한 저런 효과 때문에 아마 코스닥 안에서 제약바이오가 다시 올라가는 시즌이 3월 달에 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그래서 요 안에서도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일단 먼저 선점해 놓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전통적으로 3월 달은 제약바이오가 많이 올라갔던 달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4월 달부터 미국의 아마케가 열리기 때문에 아마케가 열리기 전에 초록 공개가 되고 초록 공개 리스트가 3월 달에 뜹니다. 그러면 결국은 학회에 참가하는 기업들이 결국 데이터 발표가 좋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제약바이오가 돼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제약바이오가 안 가고 코스닥이 뭔가 갈등말들 안 가고 코스피가 가고 있지만 방향성을 놓고 보자는 겁니다. 방향성에서는 코스닥이 정부 정책에서 밀어주고 있고 아직 연기금이 들어온다라고만 했지 안 들어왔어요. 근데 안 들어올 거냐? 들어올 거거든요. 예. 10조 원 정도가 들어올 건데 아직 안 붙고 있는 것뿐인 거라서 방향성은 코스닥으로 변동성을 노려보는 게 맞고, 여기서 다만 속도의 차이만 있다. 지금 우리가 부산까지 가는 데 있어서 경부고속도로 타고 한 번에 직진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중간에 서해안 들렸다가 여기서 들렸다 하면서 국도 타고 나중에 고속도로 타고 올라탈 것이냐, 그럴 정도로의 시간적인 차이만 생기는 것이지 방향성에서는 제약바이오도 그렇고 코스닥에 대한 뭔가 랠리에 대해서 기대감은 충분히 가져볼 만한 시장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 저는 지금 뭔가 코스피가 더 많이 쏠려가고 있어서 여기만 본다 보기만, 뭐 반도체가 많이 가는 반도체만 본다기보다는 지금은 그냥 코스닥 150과 패시브적인 이벤트들을 최대한 활용해 놓고 계시면 저는 3, 4월 달에 충분히 큰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진짜 그 상승장에서 제일 무서운 게 약간 포모라고 하는데, 맞아요. 포모를 느끼기가 너무 쉬운 장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가져가지 마시고 코스닥이 올라올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가져가신다면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다라는 점에서 오늘 이렇게 이가람 매니저와 함께 코스닥 얘기를 나눠봤고요. 와, 이러고 바로 뛰어가셔서 지금 무료 방송 가능하신 거죠? 네, 진짜 약간 무료방 준비가 좀 덜 돼 있긴 한데 가자마자 바로 또 준비해서 제가 사실 어저께 제가 장중 공개 방송을 했어요. 제가 어저께가 사실 제가 런칭 4주년이었거든요. 네. 약간 매경에서는 제 생일과 같은 날짜였는데 그렇구나. 때마치 제가 또 그때 하나비전 상한가 갔기 때문에 그 하나비전의 후속이랑 그 다음 종목에 대해 설명할 테니까 공개 방송 오셔가지고 나머지 또 종목에 대한 내용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가람 매니저와 함께 한 시간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